안녕하십니까? 8주차 교육과정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파워포인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PPT에 대한 구성 방법이나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우리가 학습 1주차, 2주차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8주차에는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PPT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한 이후에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다큐멘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만든다고 하면 우선 본인에 대한 것을 먼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역량에 대한 것, 성향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분석하는 것이 자기가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 분석을 해야지 되겠죠. 기업 분석이 끝났다고 하면 세 번째는 자기가 어플라이 하려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분석이 됐다고 하면 그 분석된 거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구성을 하고 어플라이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드는 것은 자기소개서의 콘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준비해서 구성하느냐 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러한 것이 다 분석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분석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PPT에 잘 담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문서를 만드는 이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떤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를 먼저 보시죠.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페이지는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미지를 보통 넣으면은 좀 신뢰감을 많이 준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자기소개서가 구성되어 있는가에 목차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가 각자 이제 우리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가 되겠죠. 우선 각각의 목차에 대해서 구성된 것을 한번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내려왔을 때가 좀 안 좋았을 타임이고 위에 있는 부분이 조금은 해피한 그러한 부분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여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글로벌에 대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국가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국가 다닌 게 한 16개 정도 한두 개 포함 안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0개 미만 된 것 같고 방문한 시를 보면 이제 30개 조금 넘는 이러한 시티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러한 것이 직무에 따라서 또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포함하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포함해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컴퓨터에 대한 스킬입니다. 우리가 사무 업무를 보든 자기가 IT 전공이라고 하면 당연히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컴퓨터 활용 능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크게 이제 4가지 캐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각자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캐테고리를 5개로 나누든 3개로 나누든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다큐멘트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알면 좀 수정 보완하면서 잘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난리지, 그리고
이 사무, 컨설팅에 대한 역량, 그리고 이 콘텐츠 개발 역량,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비디오나 이러한 크리에이터에 대한 역량, 이러한 것으로 카테고리를 4개로 나누어서 담아봤습니다. 이번 페이지에 표현한 것은 봉사활동 부분, 지역 활동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5개로 주요 항목만 포함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면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편집하면서 각자 자기한테 맞게끔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에는 취미나 레이저에 대한 것을 담아봤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진을 포함해서 이미지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같이 본 페이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 것이, 제가 이 페이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많은 부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서 페이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카바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새 슬라이드, 빈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 상태에서 이미지를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예제로 보여준 거하고 약간 다르게 만들고자 합니다. 즐거움이라고 하고 인생 서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 실루엣 즐거운 사람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그림, 이미지 삽입. 삽입했습니다. 삽입했는데 이미지가 16:9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는, 이 정도는 약간 늘려도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16:9로 설정해서 삽입하겠습니다. 자르기에서 가로 세로 비율 16:9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선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기에 원형 도형 클릭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원형 도형을 그립니다. 도형의 외곽선 없음,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도형의 마우스 우측 클릭해서 도형 서식, 도형 서식에서 도형 효과 주기가 있습니다.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서, 현재 가장자리가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25포인트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50포인트는 너무 강한 것 같고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25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복사를 했습니다. 가운데 복사한 도형을 가지고 불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아래로 늘려 보겠습니다. 폭을 약간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불빛으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가 하나 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측 화살표 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예, 눌러졌습니다. 예, 열십자 사이에 섬광을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열십자 사이에 X자로 섬광을 그리는 것은 약간 불빛을 작게 하겠습니다. 예, 컨트롤 D를 눌러서 예, 불빛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Shift 키 눌러서 예, 너무 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좋습니다. Alt 키 눌러서 하나, 둘, 셋. 예, 우측 화살표 3번 눌러줬습니다. 예, 컨트롤 D 눌러서 예, 복사 한 장 하나 하고 Alt 키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예, 이 정도면 섬광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정확하게 위치를 정렬하겠습니다. 예, 전체 선택을 하고 정렬해서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정렬해서 맞춤에서 중간 맞춤. 예, 정확하게 정렬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멋있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불빛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복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복사해 놓은 것을 가운데 위치시키면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조금 선광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선광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확대할 수도 있고 예, 축소할 수도 있고 예, 적정하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좋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버튼 눌러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은 현재 도형 상태로 복사가 되죠. 컨트롤 V를 하면 예, 이 상태로 하지 말고 컨트롤 Z로 우선 취소하겠습니다. 이 복사할 때 이 전체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로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도형은 삭제하겠습니다. 예, 이미지를 좀 축소하겠습니다. 예.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축소해서 예, 좌측에 갖다 놓겠습니다. 예, 이 정도 좋습니다. 예, 섬광이 나타나는 것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추가 나타나기 효과에 기본 확대 축소 확인. 예, 슬라이드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면 예, 현재까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홈에서 글상자 그리기에서 셀프 인트로덕션이라고 제목을 기입하겠습니다. 예, 폰트를 제목 폰트니까 조금 굵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폰트의 크기를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예, 폰트의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예, 위치를 중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선광이 글씨에 지나가면서 이제 글씨가 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광에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클릭하고 애니메이션의 효과를 바로 주게 되면 이전 애니메이션이 삭제가 됩니다. 덮어쓰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추가를 클릭해서 효과를 줘야지 됩니다. 이동 경로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겠습니다. 예, 선광의 정 가운데를 클릭하시고
현재 선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S의 정가운데 클릭하시고 우측에 수평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Shift 키 누르면 수평으로 이동을 합니다. N자 우측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동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동 경로로 따라가면서 이제 글자가 써지게 하면 됩니다. 글자를 이동 경로에 따라서 써질 수 있게 효과를 주겠습니다. 글 상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나타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섬광 나타나고, 마우스 클릭, 이동하고, 마우스 클릭, 글씨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롭게 타이밍 있게 맞춰줘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효과에 애니메이션 창을 클릭을 하고 그림 서식을 창을 닫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현재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마우스 클릭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만 마우스 클릭하고 두 번째부터는 클릭할 때가 아니고 이전 효과와 함께로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도 이전 효과와 함께로 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글자가 한자 한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의 우측에 보게 되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에 효과 옵션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한꺼번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문자 단위로 확인. 문자 단위로 나타나죠. 그런데 속도가 상당히 늦죠. 이 속도를 조금 빠르게 설정하겠습니다. 효과 옵션에 현재 0.5초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늦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0.1초로 빠르게 설정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좀 빨라졌죠.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비슷하게 맞춰졌는데 섬광이 내려올 때 S자부터 글자가 써져야 됩니다. S자가 올 때까지는 글자가 시작하지 않아야죠. 텍스트 박스가 이전 효과와 동일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전 효과에 동일하게 시작을 하는데 지연을 약간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연 시간 0.25초, 0.5초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마우스 클릭. 비슷하게 맞춰졌는데 이동 경로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나 변경하겠습니다. 효과 옵션. 여기에 보게 되면 효과에 부드럽게 시작이 있고 부드럽게 종료, 바운드 종료가 있습니다. 이 설정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동할 때 처음부터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보게 되면 출발할 때 천천히 출발하다가 60km로 가다가 정지할 때 60, 50, 40, 20, 10 정지하죠. 이와 같은 효과가 구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으면 설정하기가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시작, 부드럽게 종료를 제로로 설정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슬라이드 쇼에서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비슷하게 맞아졌습니다. 현재 맞춰졌는데 섬광이 글씨가 다 써진 다음에 없어져야죠. 섬광을 없어지게 설정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추가, 끝내기 효과, 기본 확대 축소, 확인. 마우스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때는 다 써진 다음에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으로 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타이밍 차트를 보게 되면 맨 뒤에 끝난 다음에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모두 재생 잠깐 보겠습니다. 예, 만들어졌습니다. 예, 현재 상태로 사용하면 조금 밋밋하죠. 예, 섬광이 회전하게 효과를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추가, 강조하기 효과, 회전 효과 주겠습니다. 확인. 예, 회전 효과를 이전 효과와 함께로 하는데, 이전 효과로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없어지는 타이밍에서 회전하지 않습니까? 예, 전체 재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 안 하다가 마지막에 회전합니다.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효과 준 것을 위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예, 모두 재생 보겠습니다. 예, 회전하면서 예, 됐습니다. 근데 회전이 너무 느리죠. 예, 회전을 조금 빠르게 회전시키겠습니다. 효과 옵션, 타이밍, 재생 시간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매우 빠르게 하겠습니다. 매우 빠르게 하고 2초니까 매우 빠르게 하면 반복을 4회로 하겠습니다. 예, 확인. 예, 모두 재생.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조금 액티브하게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추가 강조에 크게 작게를 하겠습니다. 크기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크게 작게. 예, 전체 재생. 예, 크게 작게 효과가 별로 나타나죠. 예, 크게 작게에 대한 것을 이전 효과와 함께 하고 2로 이동을 시킵니다. 크게 작게를 효과 옵션에서 타이밍에 마찬가지로 빠르게로 하고 2회 하고 확인. 예, 재생 시간 모두 재생. 예, 2회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효과 옵션에 타이밍에 0.5 4회 확인. 예, 슬라이드 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예,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자를 써지는 타이밍에 사운드를 약간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운드 효과를 추가하겠습니다. 텍스트 박스에 효과 옵션, 소리 추가하겠습니다. 화살, 확인. 슬라이드 쇼에서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예, 사운드 추가되니까 조금 효과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커버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목차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빈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하겠습니다. 예, 배경 서식을
백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목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목차를 만들 때는 우리가 학습했던 도형 병합 기능, 그라데이션,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원형 도형을 만들겠습니다. 원형 도형에 원형 비어있음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 Shift 누른 상태에서 예, 원형 도형에 비어있는 영역의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사각 도형을 선택을 해서 예, 원형 도형 하나를 복사해 놓겠습니다. 예, 사각 도형 선택한 것을 활용을 해서 도형 병합에 조각을 내겠습니다. 이미지 삽입을 하겠습니다. 삽입의 그림에 사진을 삽입하겠습니다. 네, 본인 이미지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불러왔으면 이미지의 배경을 먼저 삭제하겠습니다. 배경 제거, 보관할 영역, 변경 내용 유지. 네, 이미지 크기를 약간 줄이겠습니다. 자르기. 이미지하고 도형하고 선택을 해서 도형 병합에 조각을 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삭제하고 복사해 놓은 도형을 이동을 시킵니다. 도형의 위치에 사진을 위치시킵니다. 네, 도형을 선택을 해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겠습니다. 도형 윤곽선 없음 하겠습니다. 예, 앞에 페이지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예, 사진하고 도형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우측에 있는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사를 컨트롤 D, 예, 복사를 하고 중첩을 시킨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확대합니다.
도형의 폭을 줄이겠습니다. 도형 크기를 약간 축소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축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각 도형을 삽입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을 하고 외곽선 도형을 선택을 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사각을 선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눌러줍니다. 도형의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회색 톤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원형 도형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원형. 외곽선 없음. 복사. 중간에 몇 개 정도로 목차를 구분할지 그것은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예제는 총 5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체를 선택을 해서 도형 정렬, 맞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주면 정확하게 맞춰지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의 좌측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측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도형 그리기에서 사각형 둥근 사각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형의 둥근 면을 조금 더 둥글게 표현하겠습니다. 도형 외곽선 없음. 그라데이션으로 주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의 방향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원형 도형을 삽입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원형 도형 삽입.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원형 도형을 약간 축소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축소를 해주고 이동시켰습니다. 외곽선 없게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삽입하겠습니다. 아이콘은 본인이 어떤 아이콘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
주제에 맞는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복사를 몇 개 해놓고 아이콘 삽입하겠습니다. 컨트롤 D 이동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도형의 위치가 안 맞습니다. 정렬의 맞춤에 세로 간격 맞춤. 도형의 정렬의 맞춤에 세로 간격 맞춤. 이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룹핑을 한 다음에 맞추면은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그냥 그룹핑 없이 맞췄습니다. 도형의 우측으로 약간 이동을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도형을 약간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콘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콘 선택하기 전에 우선 제목을 무엇을 입력할 건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여기에 타이틀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아젠다로 이야기할 건지.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네, 타이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입력하시고 아이콘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아이콘. 네, 인터넷에서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아이콘 삽입하든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아이콘을 가져와서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아이콘은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는 관계로 앞에 페이지의 아이콘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본인이 원하는 아이콘으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선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자유도형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면 수평으로 가든가 45도 각도로 갑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예,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예, 선의 굵기를 두께를 두껍게, 선의 모양을 점선으로,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예, 변경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목차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목차 페이지에 여기는 입체 감각이 조금 있습니다. 예, 입체 감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체로 보이게 설정을 했습니다. 예, 컨트롤 Shift C, Shift V. 예, 입체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름하고 정보를 줬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이름하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목차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마이 라이프 라인에 대해서 도형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페이지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빈 슬라이드 삽입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앞에 페이지를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목차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오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 페이지도 목차를 복사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각각의 목차의 항목을 슬라이드로 표현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기 라이프 사이클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 곡선은 본인이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본인이 이 곡선을 위로 올라갔을 때가 긍정적인 측면이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좀 힘들었던 이러한 부분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도형 삽입에서 화살표 U자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화살표 없게 표현을 했고요. 곡선의 정도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정렬해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정렬해서 회전해서 상하 대칭, 전체 괴선 없이, 괴선에 도형 윤곽선 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굴곡을 본인이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삽입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는 화살표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도형 괴선 없음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라이프 사이클을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아이콘만 삽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원형 도형, Shift 누른 상태에서 원형 도형을 그리고 시선을 두껍게 안에 색을 조금 흐리게, 앞에 페이지는 흰색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각각의 위치에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아이콘을 삽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어떤 이유에서 올라갔는지 해당하는 아이콘을 삽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콘의 내용은 본인한테 맞는 그러한 내용으로 삽입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삽입해서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버전이 옛날 것이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아이콘을 받아서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 페이지 거의 아이콘을 몇 개 복사를 해서 삽입을 하겠습니다. 샘플로 몇 개만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홈에서 텍스트 상자에서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맞게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제로만 몇 개 입력을 해봤습니다. 앞에 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자기의 과거의 액티비티를 슬라이드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도형 표현에 대해서 같이 그려봤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트래블링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래블링의 빈 페이지 삽입하겠습니다.
목차에서 두 번째 트래블링에 대한 제목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앞에 페이지의 지도는 픽사베이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도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많이 가져오는데, 여기는 전체 구체적인 지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픽사베이에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지도를 삽입하겠습니다. 색을 변경했습니다. 이 전체 분위기가 푸른 계통이기 때문에 푸른색이나 아니면 회색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1번, 2번 요 도형하고 우측에 나와 있는 요 도형을 어떻게 만드는가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은 그냥 픽사베이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기에서 기본 도형에서 눈물방울이 있습니다. 이 눈물방울을 클릭을 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그려주고요. 회전을 합니다. 회전해서 내려오게 하고, 이 아랫부분에 이 꼭지점을 밑으로 약간 좀 당겨 주시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이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원형 도형만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원형 도형 그려서 삽입을 해주면 됩니다. 약간 축소하겠습니다. 원형 도형의 컬러는 흰색으로 해주고 선 없음으로, 윤곽선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눈물에 대한 도형도 외곽선 없음으로 하고 컬러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컬러를 그라데이션, 적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핑을 하고 위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직접 지도에 그려도 되고요. 이러한 식으로 본인이 갔다 온 부분이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국가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식으로 뉴질랜드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만 인생을 통한 인생 경험, 이런 코멘트만 표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사각형 둥근 모서리 선택을 해서 그려줍니다. 선의 컬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선의 컬러를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줬으니까 여기도 약간은 주황색으로 선의 두께를 두껍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채우기 부분을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둥근 모서리를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기 도형에서
둥근 위쪽 모서리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려주고 채우기에 대한 색을 동일하게 외곽선하고 동일하게 해주고요. 둥근 모서리 사각계 외곽선하고 동일하게 해주고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해줍니다. 약간 좁히겠습니다. 네,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핑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글 상자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폰트의 크기를 약간 줄이고요. 예, 원하는 글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다 이 박스에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위치를 약간 조정하는 게 낫겠죠. 약간 위치를 우측으로 이동하고 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컴퓨터 스킬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예제입니다. 예, 빈 슬라이드 삽입하겠습니다. 예, 백지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예, 앞에 목차 페이지에서 제목을 카피해 오겠습니다. 예,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컴퓨터 활용 능력이 아니라 자기 전공에 맞춰서 내용을 변경을 해서 슬라이드를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원형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도형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그려줍니다. 원형을 작은 원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사각도형을 폭이 좁게 그려줍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사각도형을 회전을 시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컨트롤 D를 눌러서 Alt 누르고 하나, Alt 누르고 회전을 시킵니다. 하나, 둘, 셋. 예,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예, 전체를 선택을 해서 정확하게 정렬을 하겠습니다. 맞춤, 가운데 맞춤, 정렬, 맞춤, 중간 맞춤. 예,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냅니다. 예, 조각 낸 상태에서
불필요한 조각들을 삭제합니다. 예,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확대를 조금 하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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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예, 앞에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만들어진 도형의 우측만 사용을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측만 사용을 하고 표현할 게 많다고 하면 전체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카테고리 개수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4개로 했지만 이것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도형 분할을 할 때 이 개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좌측 영역은 삭제하겠습니다. 네, 삭제하고요.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단색 채우기에 네, 임의적으로 컬러는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컬러는 뭐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도 맞춰줄 수가 있고요. 전체 디자인의 컬러를 고려해서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색 채우기에 약간 흐리게로 하겠습니다. 네, 앞에 페이지하고 거의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우선은 전체를 선택을 해서 외곽선 없는 걸로 하고요. 원형 도형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원형 도형을 삽입을 하고 원형 도형의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도형 외곽선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컬러를 일단은 예, 앞에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예,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예, 이 상태에서 각각의 영역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경영에 대한 것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용량을 컴퓨터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 맨 밑에다가
표현을 하고요. 컴퓨터에 대한 엑셀, 파워포인트, 예, 그리고 예, 사각 도형을 선택을 해서 도형 없음에 예, 컬러를 동일하게 맞춰주겠습니다. 앞에 도형하고 컬러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네,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더블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더블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더블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더블 클릭. 예, 개선을 전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예, 선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겠습니다. 선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하고요. 선의 종류를 점선으로 해주겠습니다. 예, 선의 컬러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선의 색을 예,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정도면 응용해서 자기한테 맞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빈 슬라이드 삽입하겠습니다. 예, 목차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제목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V.
앞에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이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해놨는데 샘플로 몇 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둥근 모서리 사각을 그리겠습니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약간 줄이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해줍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색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도형 유곽선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대한 도형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요 고리에 걸려 있는 요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둥근 모서리 사각을 그리겠습니다. 사각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도형을 선택을 해서 투명도를 주겠습니다. 뒤에 부분이 보이게 투명도를. 도형을 선택을 하고 사각 도형을 선택을 하고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해줍니다. 도형 윤곽선 없음. 사각 도형을 선택을 하고 투명도를 좀 주겠습니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내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가운데 도형 삭제하겠습니다. 사각 도형을 그려서 투명도를 줘서 반 정도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 조각을 냈습니다. 필요 없는 것 삭제하겠습니다.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같이 도형의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주겠습니다. 회색으로 주고요. 그라데이션.
네, 선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입체 효과를 주겠습니다. 입체 효과,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그림자.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그림자 효과 주겠습니다. 선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예,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컬러가 아니고 여기서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네, 도형 겹치는 부분을 이게 색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 위에 거는 그림자 없음. 맨 앞으로 가져오기. 예.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G. 예,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룹핑 해제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G. 맨 뒤로 보내기. 예, 그림자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위에 것을 그림자 없음. 예,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나 이런 걸 맞춰서 본인이 표현하는 개수만큼 이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회 봉사활동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빈 슬라이드 삽입. 예, 단색. 예, 목차에서 취미에 대한 부분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예, 슬라이더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미지의 각각의 모형을 원에 삽입을 했습니다. 예, 삽입하고자 하는 그림을 여러 개 선택을 해서 우선 이미지를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스카이다이빙에서 이미지에 대한 라이센스나 이런 게 문제 안 되게 우선 제 사진을 넣고자 합니다. 예, 샘플로 넣겠습니다. 예, 샘플은 3개만 가져오겠습니다. 예, 3개만 해보겠습니다. 예, 이미지에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원형 도형, 가로 세로 비율을 1:1로, 예, 원하는 위치에 이미지를 삽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원형 도형, 가로 세로 맞춰서 자르기. 자르기, 원형 도형, 가로 세로 맞춰서 1:1. 예,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예, 4 정도 테두리를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주겠습니다.
이 앞에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각각의 이미지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 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도용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눌러서 45도 각도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선의 도형을 두껍게, 선을 점선으로,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시고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가 구성이 됐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소개에 대한 페이지를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자기 소개에 대한 PPT 파일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 것을 배경으로 실습을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자기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계획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학습한 그러한 파워포인트 기능을 잘 적용을 해서 자기소개에 대한 페이지를 졸업하기 전에 만들어 놓으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1학년, 2학년 때도 학습한 것을 혹은 2학년, 3학년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필요한 그러한 실습 시간이고 그러한 PPT 파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